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기일기법의 조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일기법은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 내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한 공부법입니다. 정기일기는 원칙적으로는 학원이나 선원의 적공처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공부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안에서 훈련할 때 정기일기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제와 해제의 기간이 있을 때 정기일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 정전, 이게 원불교 정전이죠. 현재 원불교 교전에 있는 정전 대종경, 그 정전의 저본인 불교 정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강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청소년급에 한하여 정기일기를 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원불교 교전의 정전에서는 청소년급이 삭제되어 있고, 이 강원은 결국은 학원과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정기는요, 정할 정자, 기간 기자. 이 정기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뜻으로,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의 기간 동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정한 기간의 정기 훈련장, 일정한 기간 동안에 훈련받는 그 적공처를 우리는 선원 또는 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정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시에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스스로가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기는 참 어렵다. 정기 시간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미래는 인터넷 공간의 정기 훈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향후 정기 훈련은 온오프라인을 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정기 훈련도 되고 또 오프라인상에서도 정기 훈련이 되는 이 두 가지가 겸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호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이 정기는 상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상시와 정기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확 나는 게 아니고, 수양과 연구를 중심으로 삼고 적공하면 그때가 정기인 것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수양과 연구를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면 정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훈련은 아침 저녁에 수양을 심도 있게 하고, 오전 오후에 시간을 내어서 연구 과목에 집중을 하면 그 기간을 의도적으로 기간을 잡으면 이때가 정기라고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 삶의 정기훈련 기간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기가 정기훈련을 잡아야지 어떤 제도적인 정기훈련이 있냐 없냐가 앞으로 시대에는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정기훈련의 기간을 확보해서 정기훈련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삶의 선기, 이게 정기훈련을 받는 기간이죠. 선기를 정해 자신만의 선원과 학원을 마련하여 정기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기일기는 일정한 기간 동안인 정기훈련 기간에 기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도에 플러스 또한 상시일기를 일정한 기간마다, 아까 정기라는 것은 정할정 기간기,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도 정기고요. 일정한 기간마다, 여기서 이렇게 일정한 기간마다도 정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정한 기간마다 상시일기를 결산하는 것까지 우리는 정기일기의 범주로 우리는 확장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정기는 일정한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마다의 뜻도 포함한다는 것으로, 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정기훈련장을 우리가 선원이나 학원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기간마다의 공부처를 우리는 예회나 단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외라는 것이
그 일정한 기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10일 간격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일주일 이런 간격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5조인 예외와 단회 참석은 어찌 보면 준정기훈련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외는 이게 정기훈련에 버금가는 그런 준정기훈련의 성격으로 결국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의 가교가 된다는 셈이죠. 이게 예외는 우리가 일정한 기간마다 모이는 이 예외는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의 가교, 이렇게 달이 이렇게 임시로 놓여 있는 가교 있지 않습니까? 가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상시일기를 결산하는 일정한 기간마다의 모임을 정기훈련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외 중 하나인 단회, 우리가 보통 대종사님 당대의 단회는 3예외 중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법회의 하나의 방식인 것이죠. 이 예외 중 하나인 단회를 학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단회를 일정한 기간마다 상시일기를 결산하는 마음 공부의 정기훈련처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야만 그때그때 체크하는 상시일기는 사실은 그 경계 그때그때 체크하는 것이지 어느 뒤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그때 체크하는 것인데 그때그때 체크하는 상시일기를 해온 결과, 이걸 쭉 해온 결과죠. 결산을 하는 거죠. 결과인 매일 매월 성적, 우리가 성적일 때 이 적이라는 게 길쌈적이에요. 그때 상시일 해온 것이 이렇게 길쌈같이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을 정기일기로 조사하는 정당성을 이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에 매일 매월 성적조사라는 그러한 표현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2, 3조인 문답감정 해오도 정기일기를 가교 삼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조목도 바로 정기일기가 가교 역할을 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받는 공부인들이 기재하는 이 정기일기법의 조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당일의 작업 시간 수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 정기일기의 첫 번째 조목의 당일의 작업을 기재하는 것인데요.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허송시간, 쓸데없는 시간에 소태단 대종사의 표현은 바로 주색낭유입니다. 이렇게 주색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낭유, 물결이 치듯이 이렇게 논다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노는 시간, 쉬는 시간, 여유 있게 하는 시간은 허송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은 자기를 가치 있게 하는 시간입니다. 정기일기법 첫째 조목의 작업 시간을 이렇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상시일기법의 학습 상황이 등장합니다. 상시일기법 학습 상황. 이 학습 상황을 유시하여 하루에 일정과 일과를 점검해 보는 수행 방법입니다. 이 학습 상황이 주로 수양과 연구 시간을 체크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수양과 연구 시간뿐만 아니라 그때 하루에 일정과 일과를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과를 수행으로 삼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일기법의 여기서 나오는 정기 일기법의 당일, 일기법에서 나오는 당일은 매일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매일의 의미보다는요. 그 일이 있는 당시를 말한다 할 겁니다. 그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매일이라는 개념이 더 앞서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당일에 수입 지출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먹는 폐풍을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그런 뜻으로 수입 지출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말에는 도움을 주는 해시와 도움을 받는 해수도 대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기 1기의 수지대조 조목을 보면 이 정기 1기는요, 일상생활을 떠난 수행법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시행하는 수행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입지출을 대조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떠나서 정기훈련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상생활과 동떨어지지 않으면서 정기 1기는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수지대조를 하는 이유는 재가의요법 1조에 보면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지출을 대조하여 근검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또는 의식주인 육신의 삼강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 조목이 필요하고요. 또 자력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이 조목이 필요하고요. 또는 보훈봉공, 영육상전을 하기 위해서도 이 수입지출을 대조하는 이 조목이 필요하고요. 놀고 먹는 폐풍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 조목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수지대조, 수입지출을 대조하는 수지대조는 경제의 자립력을 점검하는 생활 운영 방식,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죠. 이 생활 운영 방식을 체크하는 훈련으로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미래 기술이 발달되면 이러한 수입지출이 수지대조를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져서 각자의 생활이 마이너스로 운영되지 않도록 이게 굉장한 탁월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은 훨씬 더 물질 문명이 발달될 사회에 더 적용하기 탁월한 방식이 될 거라는 것이죠. 셋째,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감상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함이요,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그 대소유무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심신작용 처리권은 상시일기를 기재할 때 유무념 처리를 되새겨서 유념했는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 유념 무념 처리권을 되새겨서 시비예를 밝혀 죄복의 결산을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정기일기는 상시일기하고 이렇게 동떨어진 게 아니죠.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감각감상도 학습 상황, 수양 연구를 기재하는 학습 상황이나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기는 도중에 있게 되는 대소유무의 감각과 감상을 문장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총합을 한번 해보면 정기일기는 학원이나 선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재하는 것이며, 또한 그때의 체크인 상시일기를 토대로 일정한 기간마다 총합하여 결산하는 공부법이며, 특히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은 이를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수행법이다. 공부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기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 당대의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 당대의 감각감상은 월말통신 월보 회보에 발표하나 심신작용 굉장히 많이 발표되어 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심신작용 처리권은 이공주의 오정금 반환,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오정금 반환을 비롯해서 권동화의 영아 훈시권, 또는 이게 이제 전체한테 다 쓰도록 만든 건데, 이게 참 특이한 그 심신작용 처리권인데, 백양사 승려대 장성읍 청년 격투 사건, 이걸 모든 사람한테 다 쓰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공적인 논의,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확인해 보면 한 4편 정도 돼요. 이를 제외하고는 소태산 당대의 간행물인 월말통신 월보 회보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안 실려요. 이는 아마 개인 사생활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아마도 심신작용 처리권이 개인적이고 타인과 공유하기 곤란한 문제들이 많아서 비공개한 듯 합니다. 개인 간의 시비와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있기에 공개적인 논변은 삼간 듯합니다. 대종사 당대에는 이걸 발표하지 않아요. 아마도 실제에 있어서는 소태산 대종사나 또는 일정한 그룹의 개별적 문답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신작용 처리권은 소태산 대종사와 직접 해서 어떤 상담, 문답이 비밀 보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끝으로, 아니면 아예 공개적으로 대중한테 보여서 그것이 문제가 안 되도록
대종사님께 얻을 때는 이걸 막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아무개가 뭘 했더래 뭐 이렇게 완전히 공개적으로 대종사님께서 책임을 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사생활로 보호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이러한 정기일기법을 심고로 시행하는 운영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정기일기법을 심고 후 고백으로 응용하면 초입 방법으로 아주 좋을 듯 합니다. 허공법계의 정기일기법의 조목에 따라서 심고로 고백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기일기법을 전역 심고 후 방법으로 응용하여 허공법계를 노트 삼아서 심신작용 처리감과 감각감상을 고백하며 하루를 돌아보고 보아 허송시간을 반성해보고 해시와 해수를 점검하여 감사와 보훈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신불 일원상이신 사은전의 일기를 기재하는 격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다면요. 자,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수양은 어떠했고 연구는 어떠했으며 심신작용을 취사하는 유무념 처리는 이러이러했습니다. 아울러 수지대조는 이러했으며 해수는 정신과 육신으로는 이러했으며 물질로는 또한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감각감상이 있었으며 또 어떠한 경계를 이러이러하게 심신작용 처리했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점검하여 결산하고 매듭 지을 수 있어 보람되고 감사합니다. 합장하옵고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이제 이게 간략하게 그냥 흐름만 얘기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전역 심고와 정기일기를 아우르는 방법은 심고를 올리면서 동시에 일기도 기재하는 초입자에게 처음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응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전역 신고를 통해서 일기 기재도 하게 되기 때문에 자력과 타력을 아우르는 방법도 되고요. 심고 후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일과를 점검하는 그러한 방식도 돼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돼서 이러한 초입자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도 우리에게는 요청된다. 그러니까 정기일기도 이런 방식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다 기재하는 방식까지의 선택의 폭이 더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발전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기일기법의 조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